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K녀들의 비교질 문화 때문에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최근에 나온 헤럴드 경제 기사 하나 보고 가시죠. 인스타그램의 탄생, 비교의 저주가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인스타그램 월 실사용자 수는 1억 명가량 폭증했다. 우리나라에선 이젠 국민 절반가량이 이용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시점도 이쯤이다. 2015년 당시 1.24명이었던 학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지난해 0.72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비교의 문화가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타인을 보면서 내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하는 분위기가 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표를 보면 2024년도 지금 2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인스타 같은 경우는 2,430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5년 전이었던 2019년도 2월 같은 경우는 1,241명입니다. 물론 압도적 1위는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빼고 봤을 때는 인스타가 1위입니다. 그리고 5년 만에 2배가 증가했고 한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높아 성공에 대한 열망은 크고 특히 청년은 그에 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이 적다고 판단하는데 그 판단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한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밀도도 인구 밀도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멜서스 인구론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생존 본능이 생겨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뒤로 미룬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제 물리적인 밀도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집중하죠. 외에 심리적인 밀도도 출산에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 생겼다. SNS로부터 촉발된 심리적인 밀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실제로 인구학자들이 SNS와 전 세계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SNS가 발달한 이후로 출산율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다른 복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인스타가 저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스타는 한국만 하냐? 아니죠.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독 많이 합니다. 한국, 세계에서 두 번째로 SNS를 많이 한다. 한국이 SNS 정말 많이 하나 봅니다. 자, 최근 자료 한번 볼게요. 2024년도 8월 달 기준입니다. 세대별 사용자 순입니다. 지금 20세 미만, 20대, 30대는 이제 앱을 깐 것만 합니다. 깐 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스타그램이 압도적 1등은 유튜브고 그 다음으로 인스타가 1위, 40, 50, 60은 네이버 밴드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중요한 거는 사용시간이라고 보이는데요.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전부 다 인스타그램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많이 쓰지만 그 외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남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할까요? 자, 그거 관련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연령별 이용자율을 보면 남자 42.3, 여자 54.8이에요. 물론 더 중요한 거는 사용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사용시간 된 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시겠지만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훨씬 인스타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 뭐 사진도 몇 개 안 올리죠. 사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인스타 앱 자체도 아마 보시면 남자들이 접속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접속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즉 많은 전문가들이 이 비교 문화, 비교질 문화에 있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이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스타그램이 누가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국닥합니다. 남자들은 많이 안 쓴다니까요. 결국 인스타그램이 문제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는 K녀들이 문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야 정확한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여혐으로 찍힐까 싶어서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와 관련된 논문 하나 보시죠. 한국의 교수분이랑 외국 학자랑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입니다. 교육에서의 지위 외부성과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비교 분석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지위성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성과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 선 있죠.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소득별 출생아 수입니다.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많습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출생아 수도 늘어납니다. 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외부 지휘성을 제거했을 때의 출생아 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같은 경우도 출생아 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모든 분야에 있어도 늘어나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적을수록 이 외부 지휘성을 제거했을 때 출생아 수가 급증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보면요. 한참 우리나라 아이 많이 낳을 때 보면 잘 사는 집보다 못 사는 집이 더 아이를 많이 낳았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비교 문화가 없었잖아요. 늘 못 사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정리를 보면 뭐냐고 하면 이 논문에 주장하는 바는 결국 그겁니다. 비교를 통한 사회적 압박. 이게 한국의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교육인데 사실 대한민국에서의 교육, 사교육 특히 여기에 특히 치맛바람이 많이 작용하죠. 물론 아빠들도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거를 주도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케이니어들, 아줌마들이 이거를 주도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비교를 많이 하는 문화는 공통적으로 있긴 있는데 이거를 주도한 거는 여자예요. 남자들은 잘못이 뭐냐?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었어야지. 이건 아니다. 했어야 되는데 남자들도 그냥 오냐오냐 한 거죠. 둘 다 잘못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자, 비교 문화 때문에 나타난 대표적인 용어. 엄친아, 엄친딸 아니겠습니까? 아치나 아친딸이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엄친아, 엄친딸, 사교육비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한 용어죠. 그리고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비교 문화, 어린 여자일수록 더욱더 심해요. 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물질 망명주의에 보다 더 심취해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에 이런 거 보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찰하고 그걸 남자친구 남편한테 요구를 하죠. 누구는 이번에 해외여행 어디 갔다 왔더라. 누구는 이번에 푸르지오 레미안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갔더라. 누구는 이번에 생일 선물로 명품백 받았더라. 하면서 남자친구 남편한테 피를 말리죠. 그런데 남자들이 누구 아내는 아침밥 해주더라. 누구 아내는 도시락 싸주더라. 이런 말하면 큰일 나죠. 표독한 표정으로 아마 개거품을 물 겁니다. 본인들은 비교하면서 요구를 해도 됩니다. 남자들이 비교해서 요구하면 그거는 여혐입니다. 대한민국 참으로 재밌는 나라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 저출산 문제 심각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교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비교 문화를 결국 주도한 거는 대한민국 케이니어들이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왔다. 그로 인해서 국가 구조가 인구 구조가 붕괴되면서 상당히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케이니어들도요. 이걸 좀 반성하세요. 그리고 속된 말로 대다수는 개털이잖아. 개털이면서 인스타그램에 보면 다들 보면 엄청나게 잘 사는 것처럼 올리더라고요. 제발 좀 그런 허세 좀 부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